집중 취재입니다. 산업부 최민지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취재했나요? 네, 27일 바로 어제였죠. 삼성전자가 내년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DS 부문에 있어 주요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대대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안정을 택했던 삼성의 인사 기조의 위기설 확산과 대내 불확실성에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삼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조직 개편 현황 어떻게 이뤄졌는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DS 대규모 조직 개편입니다. 네. 이번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문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인사였는데요. 삼성전자 4개 사업 부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의 위기는 삼성전자 전체 위기로 비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DS 부문의 주요 경영진을 교체하며 반도체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S 조직 개편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들은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하게 된 한진만 부사장과 김용관 부사장입니다. 네. 한진만 부사장은 이번에 DS 부문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맡게 됐고요. 김용관 부사장은 DS 부문 경영 전략 담당을 맡게 됐습니다. 먼저 한진만 부사장은 2022년 말 DS 부문 미주 총괄로 부임해 현재까지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파운드리 사업부를 맡게 됐는데요. 이 파운드리는 수주 능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부사장은 글로벌 고객 대응 경험이 풍부해 핵심 고객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을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AI 시대의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가 미국에 집중돼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한 부사장은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한 차례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올해 3월 삼성전자의 HBM3 제품을 둘러본 젠슨 황은 서명을 하며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남겼는데 이것을 한 부사장이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올려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장 승진자인 김용관 부사장의 경우 올해 5월까지 삼성메디스 대표이사 겸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장을 맡았다가 이후에는 사업지원 TF 반도체 지원 담당으로 이동한 인물입니다. 김 부사장은 2012년 3월에는 DS 부문 경영지원실 기획팀장을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인사로 12년 만에 DS 부문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김 부사장은 전략기획과로 통합니다. 2014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사업지원 TF장인 정현호 부회장을 보필했는데요.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김 부사장은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하며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로 그러면 DS 부문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가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조직 분위기 제고를 통한 한계 돌파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파운드리 사업부의 사장급 CTO 보직과 DS 부문 직속으로 사장급 경영 전략 담당 보직을 신설하게 됐는데요. 파운드리 사업부 CTO 보직은 DS 부문 제조 기술 담당인 남서구 사장이, DS 부문 경영 전략 담당은 앞서 말씀드렸듯 신임 사장인 김용관 부사장이 맡습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삼성전자 안팎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불만이 노는 상황을 인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의 조직 문화는 반도체 위기론이 떠오른 이후 계속 문제로 언급돼 왔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그간 실패가 두려워 혁신에 나서지 않았던 것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해왔고 임원들이 기존의 안위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중간 관리자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도 꾸준히 문제로 거론돼 왔는데요. 따라서 이번 개편을 통해 조직 문화 개선 효과를 얻고자 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2인 대표 체제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신설했는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경계연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사임하면서 약 6개월간 한종희 부회장 중심의 1인 대표 체제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인 대표 체제로의 전환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는 지난 5월부터 DS 부문을 이끌어온 전영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따라서 전 부회장은 이번 선임으로 기존 1인 대표 체제를 이끌었던 한종희 부회장과 투톱을 이루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할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영현 부회장은 메모리 사업부를 직접 지휘하게 됐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AI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내주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AI 시대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HBM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난리에 올라타기 위해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HBM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대표이사 직할 체제로 전환으로 개발에 더 속도감을 낼 전망입니다. 네. 한편 전영현 부회장과 함께 투톱 체제를 이루는 한종희 부회장은 연임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DS 부문과 함께 삼성전자 양대 축인 DX 부문, 디바이스 경험 부문인데요. 이 DX 부문을 내년에도 한종희 부회장이 이끌게 됐습니다. 한 부회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신설된 품질혁신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디바이스 경험 부문, DX 부문의 인사 변동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한종희 부회장이 지휘봉을 계속 잡으면서 DX 부문은 큰 폭의 인사 변동 없이 안정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인사에서 위기설의 진원지인 반도체 사업에 재건에 집중한 나머지 DX 부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DX 부문도 상황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DX 부문은 현재 역성장에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사실 이번 인사에서 재도약을 위한 인적 쇄신이 기대됐습니다. DX 부문은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매출 134조 3,575억 원과 영업이익 10조 1,700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3.6% 감소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구원투수 복귀와 유임된 3인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지난해 퇴임한 이원진 사장을 재신임하고 사장단 3인을 유임시켜 이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복귀한 이원진 사장, 어떤 인물인가요? 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임 글로벌 마케팅 실장에 이원진 상담역을 재신임했습니다. 네. 이 사장은 구글 총괄 부사장 출신으로 2014년 삼성전자에서 영입한 인물입니다. 올해 초부터는 광고 서비스 비즈니스 전문 역량을 살려 삼성전자 사장급들이 퇴임 후 맡는 보직인 상담역으로 일해왔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 사장의 이번 경영 일선 복귀에 대해 삼성의 서비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면서 과거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 면에서 높은 점수를 딴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원진 사장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가전과 모바일 사업을 맡고 있는 DX 부문 글로벌 마케팅 실장으로 일하며 마케팅 브랜드 온라인 비즈니스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현재 삼성 가전 사업과 모바일 사업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경쟁 심화로 시장 리더 위치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사장은 앞으로 DX 부문 글로벌 마케팅을 총괄하며 1등 삼성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유임된 사장단 3인방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네, 이번 인사에서 유임이 결정된 사장단 3인방은 모바일 담당 노태문 MX 사업부장, 네트워크 담당 김우준 NW 사업부장, 영상 디스플레이 담당 용서구 VD 사업부장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들 3인방을 유임시키며 사업 안정성 강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이끌고 있는 노태문 사장 살펴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네. 노 사장은 올 초 온디바이스 AI 폰인 갤럭시 S24를 글로벌 론칭한 데 이어 하반기 폴더블 폰인 갤럭시 Z6 플립과 폴더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 전략을 강화하며 시장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주목됩니다. 다만 2025년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AI 폰으로 반격을 해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기술 추격이 빨라지고 있어서인데요. 프리미엄 수요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중저가 모바일 시장에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우준 사장 살펴보면요. 지난 2022년 사장단 인사에서 승진한 후 2년째 네트워크 사업부를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김 사장의 연임 배경에는 네트워크 사업부의 구조 조정을 신속하고 잡음 없이 처리해내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사장단 인사에서 김우준 사장과 함께 나란히 승진한 용서구 사장도 VD 사업부를 계속해서 이끌게 됐습니다. 용 사장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TV 제품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삼성의 TV 1위 자리를 확고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에선 삼성전자의 인사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산업부 최민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